보시고요. 난다요. 시작하자마자 너 그 말은 난다가 못하지 않아? 네, 난다고요. 리유 난다요. 일본말 난다가 이게 뭔데? 그 뜻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리유 난다요는 지금 이유가 뭔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난다가 뭐 의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 제가 나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조용히 하면 반이라도 자, 뭐?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59야? 네, 59페이지. 왜요? 뭐가 왜요? 59 맞아요? 진짜 맞아요. 쌤까지 의심을 하고 진짜 맞아요. 자, 여기 58페이지 잠깐 보죠. 58페이지. 밑에 빈칸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거 좀 설명하자. 방학성에 대해서. 빈칸이 많으니까 조금 좀만 봐요. 그럼 나 이따 자리 앉을 때 어디 앉아야 돼요? 네? 이따 앉을 때 어디 앉아야 돼요? 바닥에. 너 의자 앉으려고 그랬어? 여기 앉아야겠다. 예. 아, 거기 꼭 앉아도 돼요. 여기 앉아도 돼요? 이름이 준설기에 앉을 수 없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8페이지 피시고요. 방학성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십시다. 방학성에 대해서. 자, 여기 광합성이 전체 10이고요. 그 다음에 계수는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 광합성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볼 거야.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듯이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은 아주 허접해요. 생성물은 아주 그럴싸해요.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한다면 동화. 이 반응물은 우리는 저분자라고 하고요. 저분자라고 하고 이건 이제 고분자라고 해요. 고분자라고 그러는데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흡수하는 반응이야. 그래서 동화. 우리는 물질 대사층에서 본다면 이것은 무슨 작용? 동화.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페어리테일.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쪽은 에너지가 매우 작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요 안으로 뿅 하고 이렇게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흡열.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을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측면에서 바라봤단 말이야. 물질이 커, 작아,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거야,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거야 라는 관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합쳐서 무슨 대사? 물질 대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흡열 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양의 포커스를 맞춘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것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 대사 중 일종인데, 결국 물질 대사의 목적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거야. 근데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떡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떡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난 놀는 거 아니야. 놀는 거 아니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에너지의 변환 과정이에요. 에너지의 변환 과정. 그러니까 물질, 세포 호흡이건 광합성이건 간에 결국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바꾸는 건데, 그러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고 에너지 대사다. 그럼 에너지의 변환 과정이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바꾸는 거냐?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야? 비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비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고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포장 속에 들어있는 공기압 속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포장 속에 담긴 화학 에너지를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비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바꾸는데, 그럼 식물체가 빛을 쫙 받으면 거기서 막 화학 에너지로 막 바로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 ATP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에너지의 변환 과정은 식물체 내에서 진행되는 에너지 변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뭐 광인산화니 뭐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거기까지 필요 없고,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는 명반응이 있어요. 명반응이 있고, 그 다음 무슨 반응이 있을까요? 암반응이 있어요. 명반응이 있고
안 받는데 자 명반할 때 명이 무슨 명제야? 발해명. 발해 명제야. 그러니까 빚이란 뜻이야. 빚. 이재명할 때 명은요? 이명 나대지 마시고요. 이 명반은 이명 제꼈잖아. 네가 책임져. 제꼈잖아. 아니 자, 아니 선생님 내가 이러다가 정원한테 테러 당할 수 있는데. 예. 생화 테러. 이 명반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필요로 하는 반응이야. 그래서 이 명반은 식물이 받아들이는 빚에너지 있지. 그렇죠? 식물이 받아들이는 빚에너지를 가지고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바꾸는데 화학 에너지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를 바꾸는 거야. 그럼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가보시면 돼요. ATP라고 하는 것하고 NADPH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야. 이거를 바꾼 다음에 암 반응할 때 이 암은 무슨 뜻이야? 어두랍자. 빛이 필요 없어. 이때부터는 이 빛을 이용해서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만들고요. 그걸 이용해서 여섯 분자의 CO2를 가지고서 C6H12O10을 만든 거야. 그러면 저 분자를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네. 그래서 이 명반에서 합성한 에너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체에 빛을 주지 않는 식물체가 죽어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명반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포단을 합성할 수 없는 거겠지. 그렇죠? 우리가 비숍 과서 못해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이 명반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반이 먼저 진행돼야지 이걸 만들 수가 있고 이걸 만들어야지 여섯 분자의 CO2를 가지고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식물체가 광합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명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명반의 제한율, 비대너지예요. 비대너지. 그래서 제한율이 뭔지 알지? 이것 때문에 광합성 못해요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제한율이 되는 거야. 그렇죠? 광합성을 광합성을 이루어하지 못하게끔 한 요인이 바로 제한율인데 이 명반의 제한율이 비대너지고 그럼 암반의 제한율은 뭘까? 그렇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안 되면 암반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글루코스, 포당이 합성이 안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광합성의 3대 요인이 세 가지잖아. 빛, CO2,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온도. 그 온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선생님, 왜 온도는 명반이 없고 암반이 있나요? 사실 온도는 명반과 암반은 둘 다 관여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효소들이 작용하니까. 근데 암반에서 일을 하는 효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적당하지 않으면 효소가 일을 못해. 그 효소의 대부분은 암반에 일을 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온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광합성 못합니다. 암반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비대너지, CO2, 온도 요 세 가지 합쳐서 바로 뭐라 불러? 광합성의 3대 요인이라고 불러. 이것이 제시문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제시문 간략하게 나온 다음에 이런 문제를 줄 수 있겠지.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어떤 식물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서 조건을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간격이야. 12시간, 24시간 시간 간격을 둔 다음에 그 식물체의 조건을 바꿔준 거야. 밀폐된 공간 내에 식물 넣어놓고서 첫 번째는 얘는 CO2 주고요. 빛은 주지 않았어. CO2만 공급을 했고 빛을 주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대로 CO2는 주지 않고 빛에너지만 줍니다. 빛에너지만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CO2는 주고 빛에너지를 주지 않았어요. 빛에너지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과연 이 식물들이 이런 조건에 노출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그래프를 주겠죠. 자,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이쪽 Y축이 포단의 생성량이에요. 그 다음에 X축이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러면 광합성 생성된 양을 보면 1번과 2번에서 광합성이 생성이 안 되고 3번에서 글루코스가 이렇게 생성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1번과 3번은 똑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1번에서는 광합성이 진행이 안 됐지만 3번 과정에서는 광합성이 진행이 됐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를 물을 수 있겠지. 먼저 제시문 줍니다. 제시문 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럼 우리 그 답이 어디 있어? 바로 2번의 답이 있는 거죠. 그렇죠? 3번이 뭐 특별해서 얘가 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2번 과정이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3번 과정에서 포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CO2는 공급이 안 됐지만 비대너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실험에서 무슨 반응이 생깁니까?
여기서 명반이 진행돼. 이 명반이 진행된 후에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안반이 일어나는 거겠지. 그래서 반드시 명반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어서 안반이 뒤에서 이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지. 오케이? 질문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지원이 형한테 좀 질문할게요. 여기 포장이 왜 생성되다가 왜 갑자기 다운됐어? 마치 내 몸무게처럼 이게 포장이 이렇게 급히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이유가 뭐야? 마치 내 몸무게 보는 것 같아, 이거 보면. 지원이 있어. 에너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십시오. 왜 포장이 합성되다가 왜 말어? 비대너지를 보면서 저 ATP랑 NADP 지금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얘 한 말을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명반의 산물이 고갈됐기 때문이겠지. 그 얘기한 거죠. 예,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물 번역기로. 그래서 명반의 산물이 고갈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3번 과정에서 만약에 비대너지까지 같이 줬다면 그래프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이해되지? 그렇죠? 예, 지금 예, 준서도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준서가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있거든요. 갑자기 졸려요. 예, 지금 준서가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지우야, 준서가 지금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있어. 뭘 들고 있는 것 같아? 눈꺼풀을 들고 있어. 알고 있어요. 가장 그 무겁다는 눈꺼풀. 예. 아니 근데 준수형 위에 또 누가 있죠? 너 준서 이따 치료해볼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귀신이라도 있냐? 조상님이라도 있어. 자, 영록소라고 하는 거 보자. 영록소. 자, 영록소라고 하는 건 색소예요. 영록소라고 하는 색소고, 이 영록소와 색소가 어디냐면 영록체에 들어있어요. 영록체에 들어있고, 이 영록체에 들어있는 영록소는 비대를 흡수하는 색소인데 얘의 종류는 A, B, C, D,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색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중에서 모든 녹색 식물에 무조건 들어있는 색소는 영록소 A예요. 이건 메인 색소입니다. 주색소예요. 나머지 보조 색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른데 요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 있죠? 요 카로티노이드 색소 약간 노란 빛깔을 띠는 노란 빛깔을 띠는 그런 색소거든. 근데 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카로틴이라고 하는 거가 잔토핀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잔토핀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얘는 이제 당근 같은 데만 들어있어요. 우리가 당근 보면 약간 붉은색이면서 노란색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단풍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풍잎이라든가 그냥 주황색이라고 하시면 안 아니요, 돼요? 단풍잎이라는 뭐지? 그 노란 거다음에 맞아, 은행잎. 단풍잎은 은행이야. 그런 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로틴하고 잔토핀이 있어요. 잔토핀이 있고 이거를 중학교 영재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문제 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배운 걸 갖고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예전에 지나가는 말처럼 설명했는데 이거를 이 영록소를 크로마토그래피로 실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합물의 분리란 말이야. 혼합물의 분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녹색 식물의 잎을 막 빤 다음에 녹색물이 나오게 되고 그 녹색물을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통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여기 전개지가 있어요. 전개지라고 하는 건 뭐 종이 같은 거 말하겠지, 그렇지? 보통 TLC8이라고 하면 쓰는데, 자, 전개지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잎을 빠서 그 점을 여기다 포인트 딱 찍어요. 그럼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영록소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영록소가 포함되어 있는 혼합물이고, 이거를 전개액이라고 하는 액체에다가 담습니다. 이 전개액은 영록소를 녹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전개액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면 모세한 현상에 의해서 이 전개액, 무엇일까? 이걸 전개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개액이 여기다가 쭉 타고 올라가겠지.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잘 끌려 올라가는 놈도 있고 잘 끌려 올라가지 못한 놈도 있어요. 그렇죠? 느리게 가는 놈도 있고 빨리 가는 놈이 있어서 속도 차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출발 현상에서 동시에 준비 딱 했는데 달리하면 이게 뛰어나가는 애가 있고 맨 뒤에서 쫓아내는 애들도 있잖아. 그렇지? 너 이번에 체크해서 몇 등 했어? 7등 왜 안 해? 학교에서 안 해? 아직까지
했어요. 아직까지 안 했어? 저 지구 체육 때 저기 몇 등 했어 달리기? 왜 안 해? 저기 경관이 달리기 잘하죠? 예, 이게 아니야. 예, 계속 하던 얘기도 하시고요. 예, 저기 주원이 달리기 같은 거 달리기는 해본 적이 없지, 그렇지? 걷게 됐는데. 자, 아니. 자, 보자. 예, 선생님 좀 달리기 잘하세요? 달리기 잘하죠. 당연히 잘하겠지. 몇 등 하냐 물어봐. 네? 몇 등 하냐 물어봐. 아 CMS 학원에서 아니요, 달리기 잘하죠. 1등 하면 1등. 어디서 1등이요? 혼자 뛰는 거. 자, 아무튼 가자. 자, 이거 전개지라고 하는데 1등이 이게 끌려 올라가는데 끌려 올라가는 속도에 의해서 요렇게 띠가 생겨요. 이렇게 띠가. 그래서 이것이 각각 혼합물이 분리된 거야. 그러니까 이 혼합물이 분리된 것은 이 전개기 모사현상을 타고 쭉 올라가는데 끌려 올라간단 말이야. 그걸 전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전개 속도에 따라서 얘네를 분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 넉넉들을 이렇게 혼합물을 분리하게 되면 전개의 속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저기 조니 밀림의 왕자 누구야? 밀림의 왕자예요. 사자 아니겠? 자 그러면 저기 물어보자. 유사한테 물어보자. 가을녘에 그러니까 가을 중에 이렇게 돌을 달려보면 논밭이 있잖아, 그렇지? 거기에 보면 새를 쫓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뭐 부족을 하는 거지. 그럼 허수아비 아들의 이름이 누구야? 허수야, 그렇죠? 허수아비의 아들은 허수야. 그러면 밀림의 왕자는 누구야? 타자. 밀림의 왕자는 사자 아니에요? 나대지 마시고 밀림의 왕자가 타자인데 지호야, 타자 아빠는 뭐라 그러고? 아 소희야, 타자 아빠는 뭐라 불러? 다 없잖아. 뭐야? 사자요. 뭐 사자야? 왜냐면 밀림의 왕이 사자잖아요. 타잔이요. 얘 타자 아빠를 뭐라 불러? 타잔 아빠가 없잖아요. 자 봐봐. 왜요? 잘 봐봐. 지현아, 타자 아빠를 뭐라 불러? 그 타자나비라고 그러잖아. 타자나비. 호수의 아빠는 뭐야? 호수아비. 타잔의 아빠는 타자나비. 그래서 기억하자. 잘 기억해. 그렇게 황당한 표현 쓰지 마시죠. 예. 자, 요거 순서 기억하자. 타자나비. 있습니다. 나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카로틴, 잔도필, 엽록소, A, 엽록소, 비스들 정비된 거야. 그래서 전개 속도를 비교하면 카, 잔, 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 될 수 없어요. 순서 절대 기억하면 안 돼요. 순서는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태형과 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 낸다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 속도가 차이나 중국 아니고요. 이게 전개 속도가 차이 나는데 이 전개 속도의 차이, 그러니까 전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영향을 미칠까라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혼합물의 분이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전개 속도의 차이를 만드는데 그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첫 번째 입자의 크기, 분자량. 분량이 클수록 전개 속도가 빠를까, 분량이 작을수록 전개 속도가 빠를까? 작을수록. 그렇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교시에서 내가 제일 빠르겠네. 지금 왜 이렇게 썩소를 날려? 부러워서 그런 거지? 썩소를 날려. 넌 절대로 나만큼 날씬해질 수가 없어. 나대지 마시고. 혹시 알아? 자, 분장이 지어주야 겠지? 선생님, 시지름이 선생님의 배가 지우 형 배보다 시지름이 커요. 시즌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이게 슬림합니다. 소위 부러움지는 거야. 되게 힘들어요. 아무튼 예, 부러움지는 거야. 자, 그다음 보자. 분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지금 자꾸 웃지? 또 부러운 거냐 진짜? 자, 보자. 분량이 작을수록 그때 또 그렇죠. 전개에 대한 용해성. 잘 녹으면 잘 녹을수록 용해성이 크면클수록 전개가 잘 되는 거. 또 한 가지. 그렇지. 기억하고 있군요. 전개지에 대한 흡착성이 작을수록.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개의 속도를 결정짓는 겁니다. 지금
지금까지 떡집이 독점이었는데 지금 아주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떡집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죠. 준서 떡집이라고. 올려요. 준서 떡집이라 준서 떡집이다. 앞에 준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선생님 뭐죠 그래서? 떡집 사이에 껴있어요. 네? 그럼 너는 떡집 사이 교수 뭐가 될까? 네. 넌 빵집 해야 되겠다 그럼. 에? 자, 요 이해됐죠? 오케이 됐지. 자, 그다음에 됐고. 자, 그다음에 이건 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화합물을 여기다 넣죠. NaOH나 KOH 이것이 광합성 실험에서 하는 역할은 뭐지? 그렇죠. 얘 CO2 흡수야. 아하. CO2 흡수. 이거 기억해야 돼. CO2 흡수. 자, 그다음에 CaOH2 얘는 어떤 역할을 하지? CO2 확인, CO2 검출, CO2 확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NaHCO3 그렇죠. CO2 공급. 오케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지금 책 뒷칸에 맨 페이지 옆에 많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CO2 흡수하는지 한번 실을 한번 직접 한번 본인이 손으로 한번 써봐요. NaOH, NaOH랑 KOH 똑같으니까 NaOH가 CO2 흡수하는 과정 한번 실을 한번 써봐요. 그래서 써봅니다. 에이 저 정도는 쓰는 거 되게 쉽죠. 아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네가 말을 안 듣잖아 평소에. 빨리 써봅니다. 예, 지금 꿈쩍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죠 지금.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써봐요. 막상 쓰려면 생각좀 잘 되지 않습니다. 오. 선생님 수소기체가 나와도 되나요? 어디서? 1번에서 NaCO3 플러스 H2라고 썼어요. NaCO3라고? NaCO3라고? 몰라요 그냥 마음대로 했어요 그냥. 어디 아파요? 자, 시계 다 써주니까 지금 다 써줘요? 빨리 써요 그럼. 나대지 마시고. 그래도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쓸 수 있어요. 예, 네가 못 쓰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 예? 네가 못 쓰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 왜요? 거의 다 써? 다 썼나? 잠깐만요 저 써야 돼요. 저 다 쓸 수 있어요 어쩌면. 어쩌면 어쩌면 아싸. 자 됐나요? 맨 처음 거 못 썼어요. 잠깐만요. 지금 다 쓰니? 어디 안 써줘요? 다 써줘요? 쓰긴 썼어요. 예, 쓰기 썼다. 잠깐만요. 쓸 수가 없다라고 그러고 주원이는 유서 다 쓰니? 그랬어요? 아! 갑자기 제가 익숙한 게 떠올랐어요. 자 이거 한번 보자. 오늘 저 썼어요. 예, 잘했습니다. 어차피 틀렸지만. 아니 맞아요. 예, 그러다 이제 맞아요. 아니 이거 맞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자 보자.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게 NaCO3 Na2 아니구나. CO3.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진짜 수소기체 나와요? 그 다음에 H2O. 아니구나. 그 다음에 CO2. 너무 나댔나 봐요. 여기 CO2가 나오지 않죠? 제가 너무 나댔나 이렇게 봐요.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CaCO3 플러스 H.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CO2 플러스 애들이 뭐 지금 나온 거죠? CO2 플러스 NaOH 아니에요? 이게 NaOH가 된다고요?
그럼 탄산수 같은 건 못 쓰죠. 집에서 베이킹 파우더 이거 빵에 집어넣으면 이거 아 맞다. 저 그래서 화학 시험에서 저렇게 쓴 적 있었어요. 자, Na2 CO3 플러스 H2O 플러스 CO2. Na2CO3라는 게 존재하는 물질이구나. 탄산나트륨이죠. 그래서 CO2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데 Na2CO3는 인체에 해롭진 않아요. 네, 너가 뭐 이렇게 잘 컸죠? 아, 잘 큰 게 아니라 아무튼 이제 세 명이 잘 컸죠.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있지 않은 쌀로 만든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두 개나 나대지 있어요. 마시고요. 나대지 마시고. 그래, 광합성 반대에 대해서 요거 말고 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없죠. 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 해수가 이렇게 있다 진짜.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갖고 있는 파장에 따라서 이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깊이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지. 그렇지?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투과를 좋을까?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를 좋을까?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경 눈 보호해서 뭐 청색광을 피하라 막 그러잖아. 그렇지? 청색의 파장이 가장 짧단 말이야. 잘 기억이 안 나나? 자, 한번 보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이제. 자, 그냥 파장 한번 보자. 자, 파장을 보게 되면 장파장이 있고 단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짧으면 단파장이라고 부르고요. 파장이 길면 장파장이라고 불러. 그래서 파장이 길면 색깔이 빨간 빛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장이 짧으면 파란 빛이 나와요. 파란 빛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청색광부터 적색광까지의 파장만 물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장을 우리 뭐라고 불러? 가셔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빨간색 파장보다 파장이 더 길어. 우리 눈에 안 보여. 뭐라 불러?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적외선이라고 그러고 청색광보다 더 안 보여. 자색보다 더 안 보여.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 무분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에너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어때?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과력이 더 좋단 말이야. 빨주족판하고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투과력이 가장 좋은 것이 청색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청색광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얕은 곳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로 적색광이에요. 적색광. 이쪽은 이제 녹색광이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빛의 파장이 각각 달라. 따라서 이 해조류들이 여기 분포할 때 어떤 파장을 주로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 해조류들의 분포가 좀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적색광을 이용하는 해조류다라고 한다면 이쪽 표면부에만 존재할 것이고요. 그다음 녹색광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녹색광은 표면부터 중간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녹색 파장을 이용하는 해조류는 여기 존재할 것이고, 그다음에 청색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주로 적색광을 잘 이용하는 해조류가 뭐죠? 녹조류. 내가 뭐 그때 감기 거 정록생명. 내가 녹조류가 있거든요. 정목생명 차별하시는 발언. 자, 그다음에 녹색광은 갈조류고요. 자, 그다음에 운동회 할 때 청팀, 적팀, 아니 백팀. 청팀 백팀이죠. 청팀, 훈팀이 대통령 6월 3일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러면 되죠. 네, 대통령 선거할 때 자, 무슨 팀 있어요? 청팀, 홍팀 있어요. 네, 홍쪽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아,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영록소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영록소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영록소 A는 무조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영록소 A 갖고 있고 얘도 A 갖고 있고 얘도 A 갖고 있거든. 근데 보조 색소의 종류는 달라요. 얘는 A, B 갖고 있고 얘는 H 갖고 있고 얘는 A, B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참고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페이지 59페이지 가면 59페이지 가기 전에 이거 잘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대 식물을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 그러면 날씨가 엄청나게 더우면 식물들이 어떻게 잘 살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지지, 그렇죠? 기온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럼 기온이 높아지면 식물체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무슨 작용을 촉진될까? 증산작용을 촉진돼요. 증산작용을 촉진되는데 날씨가 더워서 증산작용이 촉진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증산작용은 생물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물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물 소비량이 증가해요. 물 소비량이 증가하는 건 좀 어려운 말 뭐라고 하냐면 수분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물들은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이 물에 대한 소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을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아예 그 기온이 굉장히 높은 환경에 식물이 노출되면 아예 기공을 닫아버려요. 기공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광선을 아예 못해요. 일반적인 식물들. 그러면 저기 동남아나 이렇게 되게 뜨거운 지역에 사는 식물들은 어떻게 살아요? 걔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식물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식물들은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단 말이야.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럼 오히려 물이 많이 빠져나가 증산작용이 촉진돼 수분을 너무 많이 손실돼. 그러니까 아예 기온을 닫아버려요. 물이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식물들이야. 그래서 전문적으로 얘를 C3 식물이라고 해요. 이건 몰라 좋아.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다 C3 식물이야. 그럼 열대 식물들은 이렇게 되면 생존할 수 없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구조. 그걸 이제 C4 식물이라고 하는데 C4 식물 여러 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C4 식물의 약간 변형체인 캠 식물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캠 식물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이 캠 식물에 대한 설명은 현재 책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 생명과학 수에도 안 나온다. 예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됐어요. 없어졌는데 잘 들어보면 저거를 생명과학 2에도 삭제된 내용을 왜 생물스테이는 저 설명하지? 나중에 하고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중학교 버전에 설마 윤서도 졸리거나 막 눈꺼풀이 막 내려가거나 그건 아니지? 그쵸? 윤서 절대 졸지 않아, 그치? 예, 윤서 절대 졸지 않아. 지현이 형 조는 거 한번 보고 싶게요. 지현이 절대 졸지 않습니다. 지현이 절대 졸지 않아요. 학교에서 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절대 졸지 않고요. 소리도 절대 졸지 않죠? 8시부터 2시까지죠. 8시 바꿔준다고? 그럼 지금 졸리 시간이에요? 어쩜 저는 괜찮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자고 왔죠? 예. 지금 너는 뭐 눈뜨지 않을까? 티 안 나고요. 그렇지? 자, 보자. 캠식물인데 캠식물. 캠식물의 대표 예가 뭐가 있냐면 선인장이 있어요. 선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런 놈들이 있어. 이런 놈들인데 얘네는 낮과 밤의 행동이 좀 달라. 낮과 밤에 좀 달라. 낮에는요 식물의 이파리에 있는 기공을 닫아버려. 닫고요.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 그 전에 모아놨던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생성해요. 열심히 포도당을 생성해요. 근데 밤이죠. 밤에는 기공을 열어요. 기공을 열고 이때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열대 지방이란 말이야.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만약 낮에 기공을 열면 어떻게 될까? 물이고 뭐고 다 날아가버려요. 그러니까 낮에는 기공을 닫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속에서 그 전에 모았던 CO2를 가지고서 열심히 포당을 합성해. 근데 밤이 되면 어때? 선선하지. 그때 어떻게 될까? 기공을 열어요. 기공을 연 다음에 CO2 흡수해. 열심히 흡수해. 그 다음에 낮이 되죠? 기공 닫아. 그 다음에 그 전날 밤 모아놨던 CO2 가지고 뭐한 거야? 포당 합성한 거야. 요런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바로 뭐라 불러? 캠식물이라고 불러. 캠식물. 사막에 사는 식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캠식물의 특징은 밑이 없어요.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파리가 뭘 막겠을까요?
가시. 가시로. 근데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해요? 어느 온도 조절? 아니 캔 식물은 온도 조절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아 거기 또 잘 버티게끔 특화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저수조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저수조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을 안에 저장돼요. 그래서 선이장 같은 거 자르면 거기 안에 물 나오잖아.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막에서 물 뗐을 때팍 잘라가지고 이게 물 안 먹잖아. 그치? 그러면 그 주인공 옆에 같이 다니는 역시 너 주인공에서 아무것도 많구나. 아, 나 시험에 있어서 과학 배웠거든. 뭐 이렇게 대사 나오잖아. 그 대사 봤죠? 지금 봤지? 그런 대사 봤어. 자, 이것도 기억하자. 그래서 내가 이 캠싱대 설마 이유 알겠죠? 요거 바로 열대지방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 문제 나온다면 제시문이 주어질 거고 문제 주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페이지 59페이지 3번 문제 right now 지금 한번 해결해 봅니다. 난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나무 이파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 나 이거 어떤 동물인 줄 알았어요. 동물의 그 가죽을 보고 이렇게 펼쳐놓은 줄 알았는데 이파리군요. 가죽이요? 곰 가죽이에요? 보셨군요. 자, 3번 한번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지원이 A와 B이 어느 게 위쪽이죠? 그 이유는요? 이 문제에서 동일한 빛을 줬을 때 위쪽까지 있는 아니면 방합성을 따라했는데 여기 똑같은 빛이 주어지는 그러면 전체 면적이 적어야 아니면 방합성이 올라가서 네, 맞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것이 B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A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서 이파리를 좀 펼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이파리가 좁고 좀 두껍겠죠.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워요? 어? 추워? 옷을 그렇게 입고 지금 딱 좋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어? 좀 추워요? 소희 추워요? 아니요. 좀 추워요? 괜찮아요. 왜? 이제 됐었다는데 추워? 지금? 네,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은 좀 더 넣을까? 자, 그럼 2번 한번 보자. 아래쪽 빗바퀴가 위쪽에 잎이 가지는 광합성 발연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잎이 어떻다? 두껍다. 왜? 울타리 조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두껍다.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몇 개 빼놨어.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현행 교과가 좀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칭 한번 보자. 명칭. 자, 명칭 한번 보면 가는 자궁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나는 수란관. 그 다음에 다는 나팔관, 라는 난소입니다. 난소.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 교과정에 맞게끔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먼저 난소 한번 봐봐요. 그 난소에 보면 여포라는 게 있어요. 난소가 있죠. 난소가 있으면 난소 안에 난자를 감싸고 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바로 여포라고 해요. 여포가 있고요. 요 여포가 이렇게 있고 요 안에 난자가 있단 말이야. 요 난자는 세포 분열이 전이야. 근데 요 여포 속에 있는 난자가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얘는 아직 미성숙한 여포고요. 얘가 성숙한단 말이야. 여포가 있고 난자가 성숙을 해요. 요게 성숙한 난자, 성숙한 여포가 되는데 이 미성숙한 여포를 좀 성숙시켜라. 즉 그 속에 있는 난자를 성숙시켜라라고 하는 것도 호르몬 분비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걸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FSH 여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얘를 성숙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1분열이 진행돼요. 제1분열이. 1분열이 진행돼서 성숙한 난자를 만들게 돼요. 이후에 여포가 팡 하고 터집니다. 팡 터지고 난자가 밖으로 배출돼요. 요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요 과정을 바로 배란이라고 해요. 배란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성숙한 여포에서 난자를 배란시켜라라고 하는 것도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명령을 주게 되는데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LH예요. LH. 여기 뭐야? 황체 형성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돼서 황체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황체가 뭐예요? 이 여포에서 난자가 밖으로 나가고 남은 껍데기 있지. 요 껍데기를 바로 황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황체를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는 곧 배란을 해라라는 식으로죠. 그래서 이 난자가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난자가 밖으로 빠지게 되고 이 난자가 밖으로 빠질 때는 제1 분열을 맞췄단 말이야. 그래서 요때 빠진 요 난자죠. 요 난자는 1분열 끝나고 바로 2분열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내가 제2분열 전기 상태로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제2분열 전기 난자에서 밖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냐면 얘가 수란관으로 이동해요. 수란관으로. 이렇게 수란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제2분열을 지나게 됩니다. 제2분열. 그래서 수란관에 가서 수란관을 가는 과정에서 제2분열을 진행하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날까? 수정이 일어납니다. 수정.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는 얘기죠. 수란관에서. 그 다음에 이 수란관에서 수정이 된 후에 수정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수정이 만들어지고 요 수란관에서 요게 자궁 쪽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자궁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자궁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수정란에 세포 분열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렇죠. 이걸 바로 나한하라고 그러죠. 나한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수란관에서 자궁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할 과정이 일어나는데 자, 이 난할 과정을 잠깐보자. 난할. 이거 한 100만 번 정도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100만 번.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게 200만 번 말하게 되는데 난할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에요. 수정란이라는 세포 분열을 바로 난할이라고 하는데 이걸 너가 중요한 특징이 있지? 얘는 염색체 수가 2에서 2에서 그냥 유지된다. 마치 뭐가 비슷하다? 최세포 분열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얘는 오로지 SB와 MD만 그렇게 된다. 그래서 분열 속도가 어떤가요? 굉장히 빠르다. 비례복제 분열, 복제 분열 이렇게 하는데 되게 빠르고 그 다음에 세포질의 크기 어떻게 될까? 계속 감소하죠. 근데 여기 이 세포질을 뭐라고 해요?
9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감소해요. 탈구의 크기가 감소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준서야, 네. 축한다. 너한테 씌웠던 귀신이 쟤한테 갔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떡시신 일고 직전이다. 예, 너는 깨어났지? 얘가 지금 이제 막 맛이 가려고. 나치요? 예? 나치? 나냐 됐어. 거기 난아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수정란이 있으면 수정란 상태에서 2세포기, 그 다음에 4세포기, 8세포기, 그 다음에 상실배, 그 다음에 호배, 그 다음에 낭배, 그 다음에 신경배, 그 다음에 개체, 이런 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궁에 가서 이제 착상을 할 텐데, 그러면 자궁에 갈 때는 벌써 개체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아니요. 보통 자궁에 착상되는 시기는 바로 포배기 때, 요때 자궁에 착상입니다. 착상 후에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낭배, 신경배, 개체가 되는 것은 요거는 자궁에 착상 후에 착상을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란에서 여기 포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란에서 자궁 이동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포배기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자궁벽에 달라붙게 됩니다. 착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다 정리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1번 문제, 그 다음에 1번 문제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답하시고요. 그다음 주서야, 이거 FSH 여포자 호르몬하고 항체 형성 호르몬 이거 어디서 보면 되지? 잠시만요. 주원, 여포자 호르몬하고 항체 형성 호르몬 어디서 보면 돼? 뇌하수체고요. 그렇죠. 뇌하수체 전염에서 보면 되죠. 웃기나? 네, 뭐가요? 뇌하수체 전염에서 보면 된다. 깜짝이야. 빨리 들어오십시오. 네, 전협이나 후협이나 그 정도는 헷갈릴 수 있죠. 시험장에서 말씀하시고요. 뭘 보시면 여기 자극자 붙었잖아. 자극자 붙게 되면 뇌하수체 전염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뒤에 이제 뭐 에스트로겐, 뭐 프로게스테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안 배우니까. 자, 그러면 1번의 답을 가져왔죠? 자, 수정이 일어나는 건 어디야? 수정이 일어나는 거. 수란단이 어디에 해야 돼? 나를 해야 되겠네. 나. 그렇죠? 그럼 태가 자라는 위치는 자궁이니까 가로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하게 표시된, 이게 진하게 썼는데, 진하게 된 세포 중에서 세포 관리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세포가 있는 위치를 다 나중 골라 쓰고 세포 중에 빠르게 일어나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나날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렇죠? 나날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도 제일 빨라. 그렇죠?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날 과정이 일어나는 곳은 두 군데예요. 그렇죠? 두 군데. 하나는 어디야? 수란관에서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야? 자궁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쓰셔야 돼요. 근데 두 개 중에서 굳이 하나를 본다면 굳이 목숨 내고 하나를 골라야 되면 어디를 고를까요? 이쪽 부분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수란관 쪽을. 수란관 쪽을.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나날 가정 묶기 때문에 두 군데는 다릅니다. 나날 가정은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에 비해서 어떻다?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예, 지금 주호가 들고 있는 컵은 내가 든 컵의 확장판 같은데, 그렇죠? 이거 컵을 들고서 바람을 또 불어넣으면 저렇게 됩니다. 세게 불어넣으면 부풀어 올라서, 맞죠? 내가 왜 말하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 또 예, 동관이 어떻게 또 깨나냐? 아까비 깨났어요. 저기 청산 주원이를 볼 때마다 얼굴빛까지 저 우유빛깔이에요, 그렇죠? 예. 축구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꾸 그래.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그냥 우유빛깔. 커피예요? 아니 딸기 우유. 아니 선생님 정신력 드러내지 마시고요. 예. 자, 봅시다. 저걸 그냥 확.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교진 학생 중에서 자소서 다 완료한 사람, 다 완성한 사람. 강의 완료했죠? 예, 그 다음에 네? 다 했죠? 자소서. 일단은 쌤이 한 번 더 고치라는 대로 고치기. 오케이. 제가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 완료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 쓴 거죠? 2, 3번까지 고쳐야 돼요. 빨리 맞춰 써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 없습니다. 빨리 써야 돼요. 심지어는 소위도 다 썼습니다. 소위도 자소를. 그렇죠? 다 썼죠? 생각 참. 아니요. 전체 자소. 전 아씨 뭐 이렇게 뭐 거짓말 하려고 해도 손발이 맞아야지 하지. 아, 네. 다 예, 그렇죠. 늦었어. 주원이도 벌써 눈치챘어. 눈좀 아 주원이다 벌써. 아이씨. 손발이 맞아야지. 자, 이거 한번 풀어봅니다. 어려웠지만 잘 보면 됩니다. 갑자기 난독 선생님인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닙니다. 항상 계셔. 날붙지. 다 했어? 헬프미. 난독증이라니까요. 어느 게 문제야? 문제가 안 읽혀요. 졸려서 봅니다. 오 3분의 1에. 자, 문제 안 풀리신 분들 좀 주목해주세요. 다 풀린군요. 예. 문제 좀 설명해 주세요. 얘가 스몰 t 라자이란 말이야. 그렇죠? 염색체 두 개야. 근데 뒤에 형제량이 이거에 비해서 2배 차이 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염색체 두 개란 말이야.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스몰 t, 요 스몰 t, 라지 r, 라지 r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염색 분체 형태로 여기에 스몰 t, 라지 r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염색체가 있고요. 여기에 라지 t, 여기에 스몰 t, 여기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디네 상당히 1이죠. 그렇죠? 디네 상당히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얘도 그래서 라지 t, 스몰 t,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n은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D에는 4가 되는 거고, 얘도 A는 2가 되는 거고, 얘는 B에는 4가 되는 거죠. 쌤님 야, 물 좀 마시고 예, 물 마시고 오십시오. 날붙지. 예, 너무 추운 데서 자니까 그렇죠.
오우. 그렇죠. 자면서 침 흘려보고. 내가 잠을 자면서 침을 흘릴 때 누군가는 그 침으로 책장을 놉니다. 이 뜻이 이해가 누가 침으로 넘겨요 더럽게. 소리 다 들었어? 그 말을 안 해. 아니요. 지우 네. 들었나요? 네. 주호형 다 들었나요? 강? 오. 계산은 뭐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이보다 경고하다. 넌 조선의 자존심이다. 됐고요. 세포병 알고 다 이해하면 뭐 돈 몇 개 해놨냐? 아까 좀 마시려고 그러더만. 도대체 이 떡시신대는 이게 누구한테 줘? 아 이게 이쪽으로 이제 몰빵했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몰빵했습니다. 경관님한테 지원을 해내고 있습니다. 왜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고통 속에서 사고를 치고 있잖아. 얘가 기억이잖아. 그렇죠. 그로써 지금 기억이. 얘는 N은 이잖아. 기억이니까 이거잖아. 그렇죠. 기억이라는 거. 그렇지. 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몰 t 라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원래 T 유전자 두 개, R 유전자 두 개 중에서 하나씩만 초입돼 있잖아. 그 얘는 벌써 한 번 분열했지. 네. 그러니까 얘는 감수분열이야, 최대분열이야. 감수분열이야. 그러면 요게 감수를 해서 이거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것은 감수 2분열이겠죠. 그렇죠? 얘는 무슨 분열이야? 되세요. 얘는 체세포 분열이야. 얘는 체세포 분열이야. 그럼 얘네가 분열되면 얘는 어떤 걸 주겠을까? 이렇게 잘라잖아. 이렇게 잘라서 하나씩 나눠가는 거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나눠 가질 거고 여기에 스몰 t 라지 r, 스몰 t 라지 r 이렇게 나눠 가질 거 아니야. 제2분열이니까. 그럼 이렇게 가지고 2번 이렇게 되면 누구 있어? 몇 번이지? 디귿번인가? 디귿번이죠. 됐죠? 그럼 여기서 최대 부분을 해야 돼. 그럼 최대 부분을 하게 된다면 얘가 최대 부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0cm에서 변화하고 DNA만 절반 줄어들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니은이 되는 거고 얘가 니은이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해지면 정관이 먹고 나서 바로 잤네. 씻고 났습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머리가 쏟.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가 이렇게 오겠죠.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이쪽에 라지 스몰 스몰 t, 라지 라지 r, 스몰 t. 그래서 얘가 이해는 하나 되는 거고 이해는 하나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수별 번 했던 거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포 2와 3, 세포 2와 3의 라지 T DNA 상대량, 라지 R의 DNA 상대량분의 스몰 T DNA 상대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시지? 2와 4 아니에요. 3이 아니라. 그건 계산은 뭐가 돼요? 2, 1이랑 1. 1 되나요? 이거 계산 여러분이 이제 다 푸셨으니까 여러분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됐습니다. 됐고, 우리가 다른 문제 중에서 그 부분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자. 우리가 이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스테포 정자나 남자를 만들기 위해서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생식하는 방법, 새끼를 만드는 생식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 자, 이 생식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암컷, 수컷의 부분이 있는 생식 방법이 있고 없는 생식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암수의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유성 생식이라고 해요. 유성 생식이라고 그러고 암수의 부분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성 생식이라고 해요. 무성 생식이라고 그러고, 자, 유성 생식은 수컷과 암컷의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얘는 수컷과 암컷의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든가 동물식물도 대체로 유성생식을 하죠. 자,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특징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성생식은 증식 속도가 어때요? 느려요. 그렇지만 어떨까요? 어떤 특징이 있지?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환경 변화의 대체로 적응을 잘할 거겠지. 반면에 무성생식은 증식 속도가 대단히 빠른다. 그렇지만 반대로 얘는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성생식하는 대표가 누가 있을까? 세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세균. 단세포자들은 무조건 이제 무성생식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할 때 그 바나나 역시 무성생식입니다. 그래서 이 무성생식의 대표 예로서는 이분법. 이분법이라고 하면 요즘 현재 분열법이라고 불러요. 대장균 같은 거. 이분법은 흑백논리 같은 거 아니에요? 아되지 마시고요. 이분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라법이 있어요. 추라법이 있고, 그다음에 포자법이 있고요. 포자법이 있고, 그다음에 영양생식법이 있는데, 요거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요거 포자법 그러면 요 포자라고 하는 알갱이를 퍼뜨려서 종족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 포자법의 대표 예가 누가 있어? 버섯. 곰팡이. 곰팡이. 버섯. 버섯. 곰팡이 같은 대표이고요. 그다음에 추라법은 좀 독특한데, 이 추라법으로 생산된 논 중에 대표 예가 효모가 있습니다. 효모. 요거 좀 기억해야 돼. 효모는 우리가 세균이라고 착하기 쉬운데 얘는 진행세포예요. 얘는 진행세포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알코올 바르라고 하죠. 술 담을 때 우리 효모를 가지고서 술 담는단 말이야. 지금 죽을래? 술 먹고 싶어? 저건 주원이가 맞아야 돼. 왜요? 가만히 있는 주는 매번 되니까. 네. 그 다음 영양제 바나나 같은 거 일반적인 세균들 있습니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그 암술과 수술이 같은 시에 옆에 있진 않아요. 이렇게 높이가 좀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가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화수는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될까? 몇 떨어지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온난화를 좀 크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화수를 하면 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조금 아직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힘내시고요. 지우, 조면 죽어. 저기 경관이 총 갖고 왔단 말이야. 경관이가. 하지만 경관이는 잠에 있어서 총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함정이죠.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봐봐. 1번 이게 땡큐다, 땡큐 이거. 이번 문제 땡큐야. 어제 우리가 이 수학과 또 완벽하게 공부했죠? 자, 1번 문제. 한준호 강구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한쪽 눈 감으니까 나머지 눈도 감고 싶어져요. 이거 뭐야? 여기 있습니다. 다 했나? 하고 있어. 일본은 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우, 네. 1번 정답 몇 번이야? 뭐? 4 4번, 3번 3번. 4번 확실하게. 자, 왔다 갔다. 삼찍이냐 사찍이냐. 아니. 3 없잖아. 물어봅시다. 강, 정답 몇 번? 그럼 전 4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4번. 주호, 예? 정답 몇 번? 아직 하고 있는데. 선생님 4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원이, 정답 몇 번? 4번. 4번. 소희, 정답 몇 번? 하하. 윤서는 지금 답을 못할 상황이고요. 예. 그럼 저기 주서 선생님 5번으로 전향하겠습니다. 저도 2번? 2번은 아닌 것 같아. 아 지금 저기 경관이가 한 말은 치면 왔어 된다. 지금 잠깐 잡은 거니까. 5번. 예. 5번. 귀여워. 5번. 지연 몇 번? 권영구. 내가 이상한 거. 주호야 언제 왔어? 괜찮아. 잘 때. 괜찮아. 같이 자게 될 거였어. 자 보겠습니다. 여기 A가 뭐죠? A는 단백질. 단백질이죠. B는 탄수화물. 탄수. 그 다음에 C는 지방. 지방이야. 자, 선이 기억과 한번 보자. A는 에너지원으로 맞죠? 에너지 맞잖아. 단백질도 에너지원이죠. 그 다음에 생리기능을 조절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리기능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호르몬? 효소랑 호르몬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자, D번 X가 뭐죠? 쓸개질. 쓸개질은 간에서 생성되며 C의 소화 효소를 포함한다? 아, 근데 얘는 소화 효소가 아니다. D번 X. D번 Y는 누구예요? 소장액이에요. 자, 소장액인데 소장액에 의해 소화된 영양소는 모두 간 문맥으로 이동한다. 맞죠? 수용성 양분들이 전부 다 분해가 되니까. 그렇죠? 지용성 양분인 지방은 이자액과 쓸개질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냐. 나머지는 다 뭐야?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소장액에 의해서 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D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지가 이렇게 해서 나를 탁 쳐다보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올려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도 그럴까? 나는 모릅니다. 예. 젠세. 치치시 테스트. 뭐라고요? 7시래요. 아홉. 자, 아홉? 예. 여기다 넣어야겠습니다.